KBS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50억 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의심은 들지만 검찰이 죄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2달 전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3억 원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의 주장과 변명이 모순되고 석연치 않아서 유죄로 의심이 가더라도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내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밝히는 것은 고사하고 불러서 조사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게 큰 돈을 벌었다면 힘이 있든 없든 빠져나갈 수 없어야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더 올라갈 것 아니냐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원달러 환율도 다시 좀 들썩들썩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좀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이 아니고 대표가 되셨네요. 아니 뭐 명칭만 맡긴 겁니다. 승진하셨습니다. 아유 뭐 승진은요 뭐 그냥. 이게 보면은 제가 그 같이 계신 그 염승환 이사도 네. 작년에 경제쇼 나오 이제 출연하면서 승진하셨고 최근에 또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 있잖아요. 팀장으로 승진하셨더라고요. 네, 추천사 써줬는데 이제 나오는 책에. 이게 보니까 이게 다 경제쇼 나오면은 다 한 자리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저만 좀 잘 되면 되는데. 아유 뭐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아니 뭐 축하할 일까지는 아니고요. 자, 그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미국 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기준금리 시장에서는 지금 내려갈 거 하반기에 내려갈 거다 뭐 이렇게 다들 지금 기대하고 막 그 기대가 잔뜩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려가는 건 고사하고 예상한 것보다 지금 더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이 고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어제도 좀 그 밝혔어요. 자,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장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는 다 기준금리 아래로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지금 내려가 있었잖아요. 네. 빨리 기준금리도 빨리 내려라 하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둘이 싸우는 거잖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을 거스리고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올리겠죠. 올리는데 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뭐 그게 처음부터 이제 딱 말씀하시니까 저도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하이어 뭐 롱거 이런 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올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봤자 뭐 네. 5에서 5.25 정도인데 네. 이제 그걸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네. 변동성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왜 과거에는 금리가 이제 이런 좀 매파적인 발언 흔히 이렇게 하면 시장이 굉장히 흔들렸는데 요즘은 별로 그런 영향은 없잖아요. 뉴욕 증시는 그저께는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그렇죠. 아니 그럼 전체적 흐름은 계속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연준 때 이번에 혹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파월이 했지만 예. 별로 시장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시하는 게 시장은? 아니라 타당 연준이 왜 존재하는지를 한번 기자님 생각해 보시면 예. 연준은 고용이 중요하고 물가를 잡아야 그렇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했던 간에 최근에 고용도 좋고요. 예. 뭐 그러니까 고용 때문에 이제 임금 인플레가 날 거다 얘기는 하지만 예. 고용도 좋고 물가도 잡혀가고 있죠. 뭐 많이 잡히지는 않지만 조금씩 잡혀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가끔 제가 이제 편하게 더 말할 수 있으니까 예.
문제가 자꾸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 보면은 1월 달에 1월 고용지표 나왔잖아요. 3일 날. 예. 나오고 나서 해석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 미국채 10년이랑 정크본드의 스프레드 그게 어떤 위험 정도잖아요. 그럼 급격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예. 우리가 두려운 거는 막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망하는 기업도 나오고 막 그렇지.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실업률도 늘어나고. 막 그렇죠. 근데 이제 보니까 뭐 피벗 기대는 좀 앞서간 감은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약화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미국 하면은 일단 미국이 경기가 좋아야 우리가 뭐라도 팔고 수출이 살아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당장은 거기다 당장 유동성도 좋아요.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보면 예. 뭐 중국 같은 데서 일본이나 돈을 풀어서 그런지 예. 유동성 지표도 개선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방금 전에 연준 때문에 걱정 아닙니까? 저한테 질문했다고 한다면 성장은 괜찮은데 예. 물가도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상반기에 물가는 더 내려올 거라는 거예요. 왜 더 내려오냐면 예. 지금까지 물가 왜 이렇게 올라왔냐. 우리가 작년에 왜 이렇게 증시가 그럼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왜 이렇게 증시가 난리였을까. 이렇게 금리 올릴지 몰랐고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릴지 몰랐던 그렇지. 거예요. 예.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급 차질이 매우 컸어요. 그게 첫 번째였었죠. 그렇죠.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니까 또 제가 복합돼 가지고. 설상가상이었고. 그렇죠. 근데 수요는 있으니까 예. 과잉해서 뭐든지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재고들이 엄청 쌓여있죠. 반도체도 재고가 쌓이고 자동차도 예. 다 재고가 쌓여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봤더니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일시적이고 이게 거쳐지는 순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좀 지나고 나면 요즘 최근에 미국 데이터를 보면 월세 가격 같은 것도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고요. 예. 최근에 미국의 물가를 많이 견인했던 것 중에 의료 비용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기가 내려올 거고 더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1분기, 2분기는 물가가 매우 낮아질 거예요.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 작년 이때 유가가 높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예. 그래서 기저효과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경기가 좋아지냐 아니냐는 다음에 논의하고 원래 사람들이 다 상저거 얘기했던 거는 예. 상반기에도 이 물가가 잘 안 잡힐 거로 봤는데 예. 물가는 잡히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건 경기 정도이지만 여하튼 연준이 추구해온 뭐 어떻게 했던 간에 물가도 잡혀가고 있고 예. 경기도 뭐 최악은 아니니까 증시는 일단 그에 대해서 화답을 하고 있는 상황 그게 현재 상황 아닐까 싶어요. 그럼 연방준비제도가 그 물가도 잡혀가고 경기도 지금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데 네. 계속 금리 올리겠다고 말하는 거는 그럼 그냥 허풍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고민이죠. 시장에서는 너무 앞서가는데 금리를 내릴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예. 그 가능성은 낮지만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월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윌러가 정확한 발음이겠네요. 예. 연준에서 어쩌면 가장 매파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나와가지고 어제 또 엄청 강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출렁했던 내려갔어요. 겁니다. 예. 근데 그분마저도 더 높인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겠다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쉽게 말해서 고금리는 굉장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걸 계속 경계하는 거죠. 그 고금리를 통해서 예. 여기서 다시 물가가 크게 혹시라도 흔들릴까 봐 예. 좀 더 구두로 코멘트하고 있지만 금리가 올라온 속도로 본다면 다시 작년만큼 올라갈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예. 그렇게 본다면 예. 어떻게 우리가 흔히 연준의 이중 책무라고 하는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을 어떻게 보면 네. 어느 정도 근접해 가다 보니 연준이 강하게 말을 해도 시장에서는 안 뭐 믿는다. 안 믿는 뭐 너네들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하고서 일단 리스크 선언을 들어오는 거죠. 그게 현재 어쩌면 네. 가장 심플한 이유가 아닐까 최근에 반등에. 제가 네. 경제쇼를 이제 진행한 지가 딱 2년 됐거든요. 네. 어제가 2년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당계가 돼갖고 좀 이제 보는 눈이 생겼어요. 네.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는 다 차치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중앙은행이 어제도 이제 그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금리 내리는 거 기대하지 마라. 김치국 미리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뭐 80년대에도 한번 경험, 90년대도 80년대도 그렇죠. 경험이 그것도 있었고 네. 지금도 물가가 내려간다고는 하지만은 네. 아직도 6% 매우 그렇죠. 높은 옛날에 비하면 정말 엄청나게 높은 맞습니다. 물가예요. 네. 그리고 일부 나라에서는 한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는 잠깐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미국도 더군다나 고용률이 실업률이 지금 거의 54년 만에 최저치로다가 완전 고용에 가깝게 탄탄하잖아요. 네. 월마트 같은 데서는 그래서 최저시급도 뭐 지금 왕창 올리고 뭐 일할 사람이 안 나오니까
네.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만약 연방준비제도 의장이라면은 네. 파월이라면은 기준금리를 이참에 더 올려서 물가를 일단 확실하게 길을 꺾어놔야지 6% 정말 만만한 그 숫자 아니거든요. 네. 이걸 먼저 실업률도 지금 걱정 없는데 네. 금리 올려도 충분하겠네. 저 같으면 올릴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올리면 안 되는 이유 한 가지를 찾으라면은 네. 미국은 괜찮지만은 다른 나라들이 다 작살나겠구나. 네. 다른 나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미국이 기준금리 올리면 안 되겠네. 요거 하나 이후에는 제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컨센서스죠. 이게 작년 말에 이제 예. 시장을 굉장히 억눌렸던 어쩌면 공감대. 우리가 이러기 때문에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어쩌 6%까지도 올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 이제 사람들이 다 고용지표만 봤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망가져야지 나빠져야지만 멈출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간 보면 고용지표가 아주 나빠지지 않았는데도 예. 물가가 스물스물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게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사람들이 열광했던 건 뭐냐면 예. 결국 물가는 잡혀간 속도 상승 속도가 늦춰진다는 거고 그래도 뭐 다들 보수적으로 봐도 올해 연말쯤이면 PC 기준으로 연준이 보고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 기준으로 PC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3%대까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물론 2%대 목표는 쉽게 가진 않겠지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결국 임금 인플레이션이 날 수 있다. 임금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70년대에 겪어봤거든요. 그렇지. 예. 70년대에 임금 인플레가 안 잡히고 오일 쇼크가 있었고 예. 마치 데자부처럼 야 이거 이번에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공포에 질렸었던 거예요, 작년에. 예. 근데 이제 우리 한편 다시 생각해 보면 임금이 예전처럼 계속 오르긴 쉽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금도 미국의 고용 요인을 좀 보면 일단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 사람을 줄여요. 근데 고용이 되는 이유는 서비스 쪽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의 서비스업이라는 고용이 당장 사람 구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되고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소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금리 미국 소위 말해서 연준의 어떤 그런 소위 정책 변화 피벗까지가 아니어도 예. 왜 시장이 버텨주는가 예. 결국은 당장 미국의 경기가 고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게 장기로 나쁘지 않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수 의견이었는데 점점 의견이 늘고 있어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까지 네. 미국 경기 침체가 없을 수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사실 이거에 대한 힌트는 이미 작년에 연준에서 나왔었어요. 말장난을 했었거든요. 어떤? 소프티시 랜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요?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 이런 거 있죠. 경착륙 이게 뭐죠? 이게 연착륙 같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까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 우리가 똑같은 걱정을 저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연준은 말론 세게 하면서 약간 뭔가 여지를 자꾸 주는 느낌을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가 경제가 완전 망가졌을 때가 과연 연준이 원할 것이다. 연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용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한데 예. 물가가 좀만 진정된다면 완전히 경제를 망가뜨릴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당연히 이유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그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다 보니 글로벌 경기가 돌아선다는 기대가 좀 생긴 것 같고요. 예. 또 하나 굉장히 좀 중요했던 건 뭐냐면 어떻게 했던 간에 M2라는 게 있잖아요. 유동성. 예예. 그 전 세계 유동성이 있다면 38%가 중국이고 21%가 미국이에요. 그 정도로 중국 유동성이 큰데 예. 어떻게 했던 간에 M2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유동성이 막 줄다가 예. 합계를 보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거의 언제부터 올해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나면 처음에는 미지 약하니까 예. 뭐 그러니까 마이너스 증가 이러다 이제 플러스 돌았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근데 뭐 일단 이런 것들이 강한 긴축의 가능성보다는 최종 금리에 다가선 가능성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들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런 지문들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처음에 좀 너무 좀 무거운 주제인데 예. 예를 들어서 캐나다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는 더 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선언했죠.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왜 나올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더 올렸다가 그 경기가 망가지면 머리 아프다는 인식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당연히 네. 지금 못 견디니까는 금리 더 올리면 우리 다 죽는다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미국은 아니잖아요. 미국은 사실 지금 금리 이렇게 올렸는데도 실업률이 저렇게 탄탄하고 경기도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도 그러니까
그 소프트시 랜딩 뭐 작년에 얘기했고 지금 연착륙 그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미국은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물가가 잡혀가고 디스인플레이션 단어에 열광했던 뭐냐면 물가가 일단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윌러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이어에 대해서는 여기가 더 높게는 얘기가 잘 안 나오죠. 예. 그냥 롱거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겠다. 이 정도라는 거죠. 세게 나온다는 발언이. 작년에는 FOMC가 있을 때마다 도대체 하이어가 어디야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뭐 그 말은 속 들어갔다 이거죠. 그 말은 쏙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냥 들어갔어. 여기서 이제 컵에 이제 상당히 거의 그 소위 최종 금리 예. 거의 그건 다다르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중요한 글로벌 유동성이 돌아서는 신호가 나온 거고 그게 돌아서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 작년 공적이었던 펀드가 있잖아요. 미국에. 소위 아크라는 펀드가 있었잖아요. 캐시우드에. 그게 연초에 가장 성장률이 좋았던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막 테슬라도 돌아서고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에도 뭐 네이버 카카오도 돌아서는 이유가 결국 금리라는 어떤 우리의 작년을 시장을 짓눌렀던 할인율 문제가 좀 완화되고 있는 시그널. 이게 나오면서 시장도 굉장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미국하고 다른 나라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도 실업률이 이렇게 탄탄한 거 보면은 정말 연착륙이 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작년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하게 올 거다. 뭐 누구는 뭐 역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경기 침체를 경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잔뜩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건 좀 너무 좀 세게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미국은 연착륙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은 그걸 바라주는 거고 채권 시장도 그걸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완전 망가진다는 제가 마저 하나를 좀 질문할게요. 미국이 연착륙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그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정책을 잘 펼쳐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재수 좋게 소 뒷걸음에 뭐 잡은 건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정책을 세게 갔었죠. 작년은 뭐냐면 이렇게 금리를 올릴 줄 몰랐던 거에 대한 놀라움의 방향이었다면 그때 너무 놀라니까 정말 최악의 가능성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거 말씀드린던 거예요. 그런 스프레드가 왜 이렇게 벌어졌냐면 망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멀리 찾을 거 없죠.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레고랜드 발 사태 이후에 망할 줄 알았잖아요. 누군가 망할 것이다. 건설회사도 망할 것이다. 증권사도 망할 것이다. 아니면 뭐 했지만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요 일단 아니 왜 망하지 않았냐? 아니 뭐 상황은 안 좋은데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넣어줄 돈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위기가 올라면 넣어줄 돈이 없어야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정도의 상황을 건져내고 돌아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머징 국가로 돈들이 자꾸 들어가거든요. 그 다 거두절미하고 이것의 최종적인 게 뭐냐면 달러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만 안전해 보니까 미국으로 돈이 다 들어갔었잖아요. 다른 나라는 망하고 미국은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미국에만 가지 않는 거죠 지금은. 그 돈이 나와서 이머징에도 들어가고 한국 주식도 사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가 최근에 원달러 환율로 보면 다시 1260원 왔으니까 어떤 분은 안 좋게 보겠지만 여하튼 달러 인덱스가 114까지 갔다가 좀 100위까지 왔다가 좀 104인데 이것만 놓고 봐도 뭐 아까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뭐 미국만 괜찮은 거 아니냐 이 논리는 제가 봤을 때 적절치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증시 갑자기 생각났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작년도 9월 30일쯤이에요. 제가 그때 시장을 저희는 긍정적으로 좀 외치려고 했던 때인데 그러니까 그때 그 원달러 환율이 1,439원인가 찍었어요. 그리고 1,440원까지 갔었거든요. 철렁하더라고. 저도 환율이 이러니까. 그때 지수가 코스피가 한 2,130, 40 정도 왔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그때가 바닥이었어요. 원달러 환율이 그때 1,500원, 1,600원 간다고 하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온갖 얘기가 다 나왔는데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지나고 나봐야 알잖아요. 생각해보면 작년 9월 30일에 그 주 10월 첫째 주가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이었고 그때 그러한 지금 생각하는 걱정들이 다 반영된 거죠. 미국엔 어디 갈 곳이 없어. 다 팔아 달러 대선 사야 돼. 얘기했지만 사실 그때가
원화자산을 사야 될 시기였다는 거죠. 아, 오히려. 그쵸? 그렇지. 지금 보면 그렇죠. 아니, 지금 보면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그때 제가 뭐 정확히 예측했다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약간 이제 계속 우리가 말하는 어떤 딱 미국엔 대안이 없다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극심했었고 지금도 있지만 사실 진행되는 과정은 미국 외의 대안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정말 우리 중국도 참 인간이라는 게 투자라는 게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운 사업을 맡아서 이제 좀 더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예. 정말 하기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중국도 막 코로나로 다 큰일 날 것처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중국의 가장 의미 있는 투자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칼럼을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모 신문사에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칼럼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진짜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스 있지 않습니까? 예. 케인스가 정말 주식을 좋아했더라고요. 자서전을 보다 보니까 그래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전체 자산의 90%가 주식이었더라고요. 근데 케인즈가 초기에는 돈을 못 벌었어요. 예.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케인스가 굉장히 역발상 투자자로 나서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기에 샀던 거죠. 예. 그래서 자기는 장기적으로 사람이 죽는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케인스가 원래 정책 장기 정책 비판을 죽는다고. 그렇죠. 예. 그래놓고 자기는 투자도 장기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쩌면 지나고 나서 제가 뭐 뒷북을 친다고 욕을 뭐 할 수 없겠지만 작년 가을이 투자의 적기였었고 지금도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한 의구심이 있는 시기라면 여전히 도망갈 시기는 아니라는 전 생각이 오히려. 그래요. 그러면 잠깐 그 얘기는 좀 뒤에서 제가 또 좀 궁금한 게 많아갖고 물어볼 거고 아까 미국이 그럼 그 연착륙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미국 연착륙하면 경기 침체 별로 그렇게 세게 안 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한국도 그럼 그렇게 같이 묻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미국이 왜 버텨주냐? 우리가 아까 얘기하다가 미국의 서비스업을 얘기했어요. 미국은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경제가 버텨준다는 거는 소비를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증시가 참 힘든 게 뭐냐면 글로벌 경기가 막 뭔가 불안해지면 우리 증시가 제일 많이 빠져요. 작년에 그랬죠. 언제가 또 그랬죠. 코로나 직전이 그랬어요. 코로나 직후에 글로벌 경기가 저희 턴어라운드 뱃머리를 돌린다고 해서 경기가 돌아설 가능성이 기대감이 생겼을 때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상승률 1위를 해버려요. 올해도 우리 증시가 굉장히 상승률이 좋죠. 글로벌 경기가 돌아선다는 기대감. 그래서 우리나라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은 어떤 증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경기가 연착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원화가 강해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한국의 수출주들을 외국인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저렇게 적자가 큰 하이닉스를 왜 사주냐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가 주식에 투자라는 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면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언제가 기회냐면 주식이 내려왔을 때가 기회니까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올라갔을 때는 위험하고. 근데 내려왔을 때 이게 다시 돌아왔을 가능성이 있으려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주들은 그와 연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 드러난 특징이 뭐 LG전자도 적자가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주가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최근에? 그렇죠. 한국의 수출주들이 왜 살아났을까? 우리 같은 주제에 반복되고 있는 건데 미국이 망가지지 않는다면 글로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돌아선다면 가장 외국 투자자들이 리스크 선호했을 때 선호하는 국가가 어딜까? 중국 아니면 한국이에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위안화와 원화가 연동돼요. 둘 다 강해지는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최근에 위안화가 상당히 견고하죠. 위안화는 강해지만 원화는 지금 좀 약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1,200원 초반까지 왔다 지금 1,260원 온 거죠. 일주일 동안 올라가긴 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440원 갔다가 강해졌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럴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그 3750님도 이 얘기 하셨는데 물어보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계부채가 워낙 미국과는 달리 이게 워낙 많으니까 가처분 소득이 쓸 수 있는 지갑에 돈이 워낙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그 미국의 금리가 더 올라가진 않고 그냥 고금리 상태로 그냥 유지된다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그게 직격탄이 돼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니겠느냐. 미국은 한국의 내수주가 안 되겠죠. 내수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하다고 하냐 내수 저는 주식 투자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보면 전체 GDP의 수출이 40%잖아요. 예. 그건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내수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예. 부동산도 쉽지 않아 보여요. 상반기가. 그러면 내수는 상당히 힘들겠죠. 수출 부분만 좀 수출 부분이 좀 그 지탱해 줄 수 있다. 수출은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예. 그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 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투자. 근데 우리나라 경기도 나쁘지 않을 게 예. 우리나라 수출 경기의 의존도가 매우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약간 둘의 온도 차가 좀 더 드러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더 걱정했던 거는 결국 가계부총리 말씀하셨으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고민은 오히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예.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예. 정말 그럼 머리 아프죠. 예.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정책 닭봉탈 듯 여기는 목숨을 걸고 버티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지금 뭐 다 풀어주고 있죠. 다 지금. 풀어주죠. 그냥 예. 뭐 말씀하시기 정확히 그냥 다 풀어주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런 것들을 왜 얘들 살려주냐 비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 일단 이렇게 살려놔야 안 망가지니까. 예. 그런 이게 굉장히 둘의 온도차가 심하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환율 얘기 잠깐 하셨으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1200 지금 30원 뭐 여기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 1260원대로 좀 약간 좀 올라가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그 변동폭으로 보면은 과거로 보면 굉장히 큰 폭이잖아요. 막 네. 하루에 막 5원, 6원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네. 이게 올라가는 게 미국 그 금리 내리지 않겠다 뭐 이런 그 연방준비제도 사람들 목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럼 미국 금리 안 내리면 미국 달러 가치가 계속 강하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원화 가치가 좀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잠깐 이런 거죠. 잠깐 원화라는 그 달러 가치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달러 인덱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로화 대비 뭐 엔화 대비 뭐 달러 그거는 계속 낮다 이거죠. 이게 보면 114까지 갔다가 예. 거의 100 근처까지 왔다 104 왔어요. 예. 근데 그 지금까지 상황 뭐냐면 유럽도 별 얘기 다 있어요. 올 겨울이 되면 유럽에 강추위가 와가지고 유럽은 인플레가 더 안 잡히니까 유럽은 더 망가지고 네. 뭐 온갖 얘기를 다 했지만 유로존이 생각보다 단단하니까 유로가 강해지고 있죠. 예. 일본 엔화도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게 지금까지는 달러로 도망갔던 소위 리스크 오프 위험을 선호하지 않았던 자금들이 다시 풀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큰 흐름에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원화를 바라봤을 때. 게다가 이제 특히 약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이제 예를 들어 약간 지표에게 피하고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보는 게 MOV라는 게 있어요. 무브라고 그래가지고. 예. 변동성을 말하는 변동성. 변동성이라고 하니까 쉽네. 예. 네. 채권 변동성. 채권. 주식 변동성은 빅스라고 해서 다들 많이 아시는데 예. 채권 변동성이 급감을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는 예. 어떤 이런 경제 지표가 나오면 채권이 금리가 튀었다. 막 이렇게 막 환율도 막 이렇게 급등락을 했는데 이 변동성이 급격히 안정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로 보면 소위 우리가 작년에는 모든 걸 우리 좌지우지했던 건 투자라는 걸 결정짓는 변수는 그냥 경제, 흔히 매크로라는 표현. 매크로가 가장 중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새벽이면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연준 의사가 무슨 말 했는지 이게 더 중요했는데 그게 굉장히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 예를 들어서 가장 안 좋은 하이닉스 실적이 적자가 저렇게 나왔으니까. 적자가 뭐 1조 7천억인가 났다. 적자가 내년에는 적자 안 날 거야. 뭐 이 가로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 값 올라갈 테니까. 뭐 그런 거죠. 예. 뭐 이런 것도 있죠. 조선 작년까지 다 적자였어요. 예. 4분기에 조금 흑자 돌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1월 걸 딱 보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제일 좋은 게 조선이에요. 그다음이 자동차예요. 예. 완성차. 이거 두 개는 얘네들이 수출 데이터 나오잖아. 이거예요 지금. 예. 이런 식으로 다 보시면 주식들이 재편되고 있고 내수에 관련된 것들은 약하지만 또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은 소비가 되게 커지고 있죠. 예. 예를 들어서 여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우리나라 수출의 대표 상품이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 저희 걸그룹이라든가 이런 엔터 기업들 이런 쪽들은 수출이 잘 되니까 주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바라보실 때 지금 우리 시장은 온기가 다 같이 퍼지고 있지는 않지만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 아까 환율 얘기할 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소위 제조업체의 베이스들은 환효과도 매우 존재하고 있고 그렇죠. 그 외에 또 우리가 경쟁력 가진 사람은 경쟁력 가진 사람대로 되고 있고 예.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금은 수출 지표가 되게 안 좋으니까 지수가 못 올라가지만 올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쪽에서 돈을 좀 벌어들이면 원화는 더 강해지겠죠. 그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예. 저는 계속해서 무역 적자 나고 계속 안 좋아지니까 안 될 거로 보지만 예. 아니, 더 쉽게 그냥 계속해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러고서 그렇죠. 예. 어느 날 순간 반도체만 적자를 좀 줄여도 우리나라는 되게 수출 지표가 잘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반도체에 워낙 기대는 그 포션이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그게 나오냐 안 나오냐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 그렇게 돼요? 더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가격이라는 거는 예. 가치가 반영돼 가는 거예요. 기대값이. 예. 그렇다면 저는 그 기대값이 올해와 내년에 반영되는 구간이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전망을 할 때 상고하고란 전망을 했던 배경이 거기에 있는데 상반기에는 물가 우려가 완화되면서 올라서고 예. 하반기는 글로벌 경기가 어쩌면 경착륙하는 게 아닐 가능성 예. 그걸 베팅하면서 주식시장이 올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로 제가 봤는데 예. 어쩌면 그 증거들은 점점 더 확인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방금 전 기자님이랑 얘기했던 환시장 같은 데가 더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강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다들 그랬잖아요.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시장이 불안하다. 예.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아니,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나간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반기가 굉장히 견고할 거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그렇고. 그러한 우려. 그리고 지금 다들 2월 위기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2월 위기론 얘기 또 나왔어요. 어디서? 그렇죠. 뭐 3월달 2월에 이제 물가 지표가 또 올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정하고 있지만 예. 시장은 빠질 때는 조금 빠지고 예. 오를 때는 크게.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예. 작은 전투는 지고 큰 전쟁을 이겨야 된다 표현을 쓰거든요. 아하. 작은 전투들이에요. 아까 원달러 환율이 예. 1440원에서 예. 1220원 왔다가 1260원 온 거는 작은 전투일 뿐이라는 거죠. 큰 전쟁은 1440원이 원달러 환율로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였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때 큰 전투의 시작점이 변곡점이었다 이거죠. 그때가. 그때부터 계속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 그때부터 수출주들은 숫자가 아무리 안 좋게 나와도 네. 잘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많은 분들은 이제 이거는 여기가 끝이야, 저희가 끝이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경기가 경착륙이 아니라는 것에 베팅을 시작한 거고요. 시장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증거들은 자꾸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네. 지금 뭐 그 얘기 사실 아까 그때가 정말 네. 변곡점이었다. 그때를 봤던 사람은 성공한 거고 못 본 사람은 그냥 못 본 대로 그냥 지나간 거다. 이 얘기가 저는 좀 마음에 와닿거든요. 네. 대표도 되셨으니까. 대표는 그냥 이 일반 투자 아이디어는 대표님이 그러니까 좀 생각하시기에 뭘 보고 어디서 좀 얻어야 됩니까? 우리 오늘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저도 이제 원래 원고 우리 다 빼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환 얘기하고 있었고 예. 환은 금리와 연동된 거고요.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얘기한 게 미국이 저런 이유는 생각보다 미국 소비가 괜찮아. 예. 우리나라 수출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첫 번째 아이디어는 지금 수출이 잘 되는 거는 지금 앞으로 잘 될 거래야겠죠. 그렇지. 지금 예, 잘 되고 있는 거는 예. 뭐냐면 우리나라에 예. 그 항목별 수출 증가율이 나와요, 그냥 예. 매달. 보시면 거기 제일 좋은 게 자동차예요, 지금. 자동차고 조선 뭐 이런 거는 네, 지금 잘 되고 좋단 반도체는 죽쓰고 있고. 그렇죠. 제일 안 좋은 거는 돌아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IT가 거기에 해당돼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예. 좋아지는 거에는 대표적인 게 아까 그런 수출 기업들이에요. 제조업들. 예, 예. 아주 뻔한 기업들. 예. 2차 전지 뭐 예를 들어서 조선 뭐 자동차 이런 예, 거예요. 예. 일단 그런 걸 사야겠죠. 예. 그런 것들이 우량지들을 사놓고서 있으면 삐질삐질 아마 올라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예. 두 번째도 금리와 연동되는 거예요. 물가랑. 예. 그냥 물가가 만약에 예. 더 안 올라간다 생각을 하는 순간 예. 지금 시장은 그거잖아요. 미국채 금리를 보고 있으면 기준금리 올리든 말든 나는 뭐 그렇죠. 예. 예. 내려갈 거라 보는 거예요. 왜 내려간다 보는 걸까요? 특히 말해서 우리가 매일 항목들을 보고 있으면 월세 같은 거 내려오는 게 심상치 않거든 미국이. 예. 사실 미국에 계속 고용도 물론 불안하지만 다 쉘터 얘기했었잖아요.
미국의 그렇죠. 소위 예. 월세 같은 것도 미국의 집값이 부러지면서 예. 월세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의료 비용 같은 게 매우 큰데 그것도 계속 내려오는 분위기고 예. 원재료 가격들 내려와요. 그렇게 되면 작년에 주가 제일 많이 빠진 게 뭐죠? 금리가 올라가면 예. 결국 성장주가 박살난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말하면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박살났던 예, 거죠. 예. 근데 지금 그거부터 돌겠죠. 예.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괜히 붙은 게 뭐 챗봇 뭐 이런 거 붙이지만 그건 내가 모르겠고 일단 성장주 중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가 네이버 사용 안 할까요? 앞으로 우리 그런 배달 서비스 안 할까요? 이러면서 이커머스 이런 회사들도 돌아서고 있고 그것도 두 번째 투자군으로서 매우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예. 마지막 하나는 최근에 우리 시장에 드러난 건데 이게 지속된 여부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펀드들이 예. 행동주의로 나서고 주주 행동주의. 예, 예. 뭐 은행에도 요구하고 SM도 그랬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주주 행동주의가 오늘 약간 실망스러운 거는 좀 더 세게 나갔으면 했는데 은행에 대해서 좀 약간 그래도 뭐 잘했다 이 정도 표현이 나와서 실망들 했지만 예. 이제는 주주 가치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에 관련된 기업들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아까 기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수주를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내수주들. 내수나 예. 부동산, 예, 뭐 건설주 이런 건 싸지만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걸 좀 나눠서 굉장히 차별화된 흐름이 잡아가는 장이 아닐까 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저 행동주의 펀드들 사실 올해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뭐 이미 그렇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를 갖다 좀 높여라. 주주를 좀 더 벌게 해달라.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언뜻 들어서는 뭐 주주 행동주의 하니까는 그 뉘앙스도 굉장히 좋게 와닿고 긍정적인 건지 일각에서는 주주 가치만 최대로 올리면은 정말 그거는 기업을 갖다가 최대한 그야말로 뽑아먹는 그야말로 주주들을 위해서만 한국 사회 전체에서 그 제조업이 갖고 있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역할과 공적인 기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다 그럼 다 그냥 도외시하고 주주들의 그 수익만 최대한으로 올려주는 게 그게 꼭 바람직한 거냐? 아니, 바람직하지 않죠, 아니. 네. 아니,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저한테 물어보시다면 저한테 윤조 씨 투자자로서 뭘 바람직하면 주주 행동주의가 좋죠. 예. 투자자로서 당연히 이거는 미국 자본주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끝없이 자사주 매입해서 속박하고 있고 하죠. 주주 가치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도 지금 잠식된 데 많아요. 그렇죠. 주주 자본주의 국가예요. 근데 그것으로 가는 게 여의도사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당연히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저한테 여의도 사람이 아닌 당신이 정말 옳다고 보냐 물으면 옳진 않죠. 주주 가치만.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런 건 반대예요. 최근에 은행이 우리 은행의 어떤 주주 환율이 높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바로 또 개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은행이 너무 주주 환원하지 말아라. 뭐 이런 뉘앙스에 자꾸만 개입이 있다 보니 사실 오늘 약간 아까 사실 돌려서 제가 약간 실망스럽다 얘기한 건데 뭐 질문이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더 리테일 대표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주주 행동주의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거죠. 어두운 면. 그렇죠. 주주만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이냐 제가 여기서 그거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두 모습이 있을 텐데 그 정도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역시 대표가 되시니까는 역시 말하는 그 스타일도 굉장히 세련돼지셨어요 옛날보다. 무슨 세련되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리서치 입장에서만 뷰를 전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서 하다 보니 말을 했습니다. 아까 그 외환 얘기, 환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로 잠깐 돌아가서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외환 당국이 일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금 외환 시간 개장 시간을 지금은 낮 시간 동안에만 열고 있는데 새벽 2시까지 지금 이거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게 뭐가 달라지는 건지. 그러니까 계속 연동이 되는데 글로벌 유동성이 좀 더 우리 시장을 더 용이하겠죠. 근데 이걸 왜 하려고 하겠어요?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조건이 외환 시장이 자유로워야 돼요. 그리고 뭐 영문 자료도 내줘야 돼. 뭐 이런데 그건 다 부가적인 거고 그냥
너희들 이 자본시장 열쇠를 열어줘. 그럼 우리가 들어와서 너희 선진국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여기서 어쨌든 그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라. 뭐 마음대로까지 표현하면 좀 거칠고 하여튼 들어오게 직장을 열어달라는 예, 거고 예. 아마도 현 정부에서 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우리의 수건 사업인데 다른 방식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모건 스탠리에서 그 지수를 해놨는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신흥국 지수에 시총으로 보면 선진국 그러니까 들어가던 기업의 가치나 모든 거로 보면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외환시장을 개방을 안 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 사실 이것도 다시 여의도 시각에서 말씀드리면 들어가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쨌든 주가 올라가는 건 잘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머징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기 때문에 예. 그게 빠져서 그만큼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선진국 시장에서 비중이 우리가 매우 낮아지니까. 그래도 큰 물에서 들어가면은 그래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만약 이게 결정이 나는 순간 뭐 생각하시면 되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은 날아가겠죠. 그러려나요? 오히려? 그럼요. 그런 대표 기업들만 사니까. 다른 더 대표 기업들이 선진국 지수에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주로 그 자금들은 그렇지. 더 그런 종목들을 그럴 하는 수 있겠네요. 곳들이니까. 이제 네.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겁니다. 우리가 많은 기업들도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이거를 외환시장 개방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변동폭이 클 그렇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아까 맨 처음에 우리나라를 한국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우리가 미국이랑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예. 이 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나라잖아요. 예. 나쁘게 말하면 뭐 어떤 나라가 옛날에 이제 뭐 소로스나 이런 사람들이 환공격하기 쉬운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여지도 예. 있죠.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뭐 정책 당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선진국 지수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시장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정책 당국자들도 고민이 될 거란 얘기죠. 그게 그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럼 어쨌든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새벽 2시까지 밤에도 그러니까 외환시장 거래를 갖다 열어놓겠다는 거는 MSCI에서 만들어놓은 그 선진국 지수에 우리 한국을 좀 편입시켜 달라. 조건이 당신들이 내거는 조건이 그거니 우리가 이거 들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그런 식의 가능성이 꽤 있다 보는 거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여태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거기 들어가야만이 전체적인 코스피도 좀 이렇게 큰 물에서 선진국 지수가 워낙 당연하죠. 크니까 네. 올라가고 네.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좀 주가도 좀 올라갈 가능성 크고 뭐 그렇다고 뭐 일각에서 40%까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정도 어쨌든 네. 그러면은 윤 대표 말씀대로라면은 그럴 가능성도 그렇게 그 가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불안한 점도 우려되는 점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것 때문에 그냥 함부로 개방을 못한 이유도 우리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열어놓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합니까? 더 중요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죠.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 있는데 그러면 MSCI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서 유리한 것도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낫죠 그래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까 이제 조심스러운데 예. 은행에 관한 행동주의 펀드도 예.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체적인 이 뭐가 옳냐 그러냐의 문제 들어가면 예. 부정적 요인들도 꽤 있지만 예. 내가 주주라면은 당연히 내 주주 가치가 보장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되게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오너 가치들이 많이 반영되잖아요. 그렇죠. 대주주 위주로 철저하게 그렇죠. 짜여져 있죠. 그런 것도 이제 다 바뀌어 행동주의 펀드 예. 고쳐가니까 좋은 점도 분명히 그건 좋은 있죠. 점이죠. 좋은 점이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은행 같은 경우에도 금리를 서민들한테 낮춰주면 더 좋을 텐데 배당을 많이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누가 뭐래도 그래도 이렇게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아니 어떤 시장에 들어와서 원화를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원화를 갖고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아서 뺄 수 있어야 시장을 좋아하겠죠. 아니면 뭐 제한이 있는 시장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아마 우리 시장을 안 들어오던 펀드들이 들어오겠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제한 때문에 안 할 거야 했던 곳들까지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어떤 기업들은 굉장히 다시 더 재부상하는 나올 수 있겠는데 또 우리나라 기업들 자체를 놓고 본다면 환면 동성이 커진다 치면 해지 비용도 많이 들 거고 조그만 수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뭐 일일이 다 하나하나 결정을 할 수 없겠죠. 이것 때문에 수년과 이거를 너니 많이를 갖고서 고민을 해왔는데 그럼 그 여태까지 그러니까 해 떨어지면은 외환거래 못하게 했던 이유가 밤에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시기에 잠잘 시기에 이 외환거래가 잘못해서 옛날 IMF처럼 갑자기 막 이렇게 확
그 변동 크게 뭐 원달러가 그냥 요동칠 수도 있다. 그 우려 때문인 거예요? 그 우려 하나만은 아니겠지만 어. 잘 통제가 안 된다는 거에 두려움이시겠죠. 아니,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규모도 커지고 자본시장도 커지고 금융시장도 커졌는데 그 정도 체력도 아직 안 됩니까? 생각보다 예. 원화를 많이 거래 안 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그렇죠. 아, 거래를 안 하니까 이게 아니, 투기 그러니까 세력의 달러나 엔을 우리가 아무리 엔 뭐 쟤네들 뭐 하고 있어 우리가 비웃어도 예. 엔화는 글로벌하게 다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유로도 들고 있고 아. 원화를 누가 들고 있죠. 한 방에 투기 세력한테 당할 수 있다는 위안화가 거예요. 그 난리를 치면서 지네 위안화 갖게 하려고 예. 원유도 위안화로 거래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 난리를 치게 해서 예. 위안화 보유시키려고 뭐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원화는 한국 외에서 어디서 쓸 수 있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걸 자유롭게 하려면 어쩌면 달러나 원화의 어떤 그런 저기 되게 더 조그만의 그 제한도 없어야 된다는 생각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원화는 워낙 그 거래 규모가 작으니까 투기 세력들이 노리면은 한 방에 잘못하면 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들려요, 저는. 아니, 그럴 수도 경제 있을 것 규모가 같아요. 되니까 이런데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하여튼 뭐 갑자기 새벽에 어디 뭐 전쟁이 났어요. 예. 한국 시장은 어떻게 뭐 여기에서 거래는 할 수 있지만 되게 예. 복잡하다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제가 외환시장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혹시 잘못 말했다면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유 듣는 분들이 요즘 더 똑똑해서 다 알아서 예. 다 찾아보고 예. 아 윤주호 대표가 대표 되더니만은 뭐 이제 좀 그 잘못 알고 있네 이런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욕들 많이 날릴 수도. 더 잘 아십니다. 예. 자,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1월 달하고 2월 초까지는 지금 올해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도 작년에 그래서 말에 주식시장에서 나간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그러게요.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이선 주식을 어떻게 들고 계셨거나 예. 좀 연초에 아예 그냥 한번 사셨던 분들은 예. 좀 길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올해. 올해? 굳이 팔지 네. 마시고 예. 특히 아까 말했던 그런 중소형주보다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을 갖고 계셨다.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어떻게든 간에 한번 연말까지 한번 가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2월 이 시점에서 예. 지금 뭐 굳이 밸류에이션 같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예. 한 2,500에서 2,600 정도가 그렇게 녹록한 지수는 아니거든요. 현재 어떤 예. 자본 총계 기준으로 보면 예. 여기서 막 다시 신규로 돈을 엄청 주식을 살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어쩌면 둘 다 말해서 도대체 너 생각 뭐야 물어보신다면 들고 계신 분들은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면 주식은 더 올라갈 거니까. 예. 근데 그러면 지금 사야 되냐 물어본다면 이거보다 약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올 수도 있다. 예. 그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쇼 나오는 요즘 패널들마다 주식 관련된 분들은 다 물어보는데 외국인 자금이 지금 네. 예상외로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달에도 지금 벌써 2월에 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2조 원인가 뭐 들어왔다는데 이게 들어오는 게 한국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너무 싸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은 그 환 차익을 좀 노리고 들어오는 건지 환율이 좀 떨어졌으니까 왜 들어오는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환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원화가 약세로 갔을 그렇지. 때 팔고 나간다는 얘기인데 그 가능성은 낮다 보고 있고요. 아,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한국은 글로벌 경기가 바닥치고 돌아왔을 때 예. 글로벌 유동성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왜? 한국은 글로벌 경기에 연동되는 큰 기업들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004년 이때도 턴어라운드 할 때 보면 한국 주식을 계속 외국인들은 사고요. 예. 개인들은 계속 팔아요. 1년 내내 그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확률이 높아졌다 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결국 개인들, 외국인들이 예. 그럼 환이 어디까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 사는 거를 멈추고 다시 뭐 아까 말했던 외환시장 플레이로 그렇게 가볍게 움직일 자금은 아니라 보고 있고요. 그냥 글로벌 경기에 연동된 위험 자산 선호. 그래서 아까 제가 약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결국은 뭐 위안화라든가 원화라든가 이런 자산들을 달러에서 나와서 사는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자금은 작년에 다 달러로 도망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자금이 나와서 뭔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자금들이 들어가서 다 뭐 했냐면 채권 사고 이랬었는데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선택 자금이 그럼 여기서 딱 멈출 거냐 한번 반문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다 계속해서 그러한 유동성들은 뭔가 약간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다 위험 선호라고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위험 선호 자금이 늘어날 확률이 높고 그래서 한국의
대형주들은 그 해당 사항이 된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승진하신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박상준 일본 와세다 교수와 함께 고군분투하는 일본의 경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